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70세 이전에 버려야 할 것들이라니 뭔가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70이 되어가니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자식들 교육, 노후 준비. 참 많은 것들을 위해 70여 년을 숨가쁘게 살아왔죠. 그런데 뿌듯함보다는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날 때처럼 말이죠. 짐이 너무 무거우면 여행이 힘들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짐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세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가볍게 내려놓으면 좋을 7가지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시선과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이죠. 퇴직 후에 뭘 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망설이시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꽃집을 하고 싶어. 꽃 가꾸는 게 너무 좋거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은행 지점장 하던 사람이 꽃집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 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렇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 친구는 결국 용기를 내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지만 정작 꽃집을 열고 나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멋지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부럽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행복해합니다. 수입이 줄었느냐고요? 네, 많이 줄었죠. 하지만 행복은 배가 됐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노원에서 루이 카스텔 매장을 했었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대출을 받아 크게 확장을 했는데 5년을 버티다 결국 빚더미에 앉았고 나이가 많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민센터에 접수하여 학교 앞 건널목 안전지킴이 일을 하더군요. 그 친구는 큰 매장 사장에서 100만 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갑자기 마주치자 웃으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순간 내가 민망해서 피했지만 오히려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입고 싶었던 옷 입으세요. 가고 싶었던 곳 가세요. 해보고 싶었던 일 해보세요. 70세 이전에 꼭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자유로워지세요. 두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젊었을 때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며느리나 사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삐뚤어져도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음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김치도 된장도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었죠.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대충대충 해도 맛있더라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충 담근 김치도 조금 타버린 계란말이도 맛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면 어떤 게 좋으냐고요? 첫째,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둘째,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셋째,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국을 조금 짜게 만들었다고요? 괜찮습니다. 물 좀 부으면 되죠. 지하철 타고 가려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고요? 괜찮습니다. 내려서 반대쪽으로 가서 타면 되죠.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사는 게 이 나이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 자식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압니다. 자식은 평생 걱정이라는 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몇 살입니까? 30대? 40대? 어떤 분들은 50대 자식을 두신 분도 계시겠죠. 그 나이라면 오히려 나를 보호해야 될 나이입니다. 우리가 그 나이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른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실수도, 그들의 선택도 모두 그들의 몫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70대가 되어서도 40대 아들의 사업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아들 걱정에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엄마 건강 챙기세요. 엄마가 아프시면 그게 저한테 더 큰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 걱정이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자식 걱정을 완전히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들을 믿어주세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쓰세요. 건강 챙기고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 그게 자식들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리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 가끔 하시죠? 저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입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제 선배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50대까지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어. 그러다 60대에 깨달았지. 내가 과거를 후회하는 동안 현재도 흘러가 버렸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후회 대신 감사하기로 했어.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 그것들조차도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준 경험입니다. 그 경험 덕분에 우리는 지혜를 얻었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큰 실수를 했다면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건 이제 그만두세요.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것. 그게 과거의 후회를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 염려증을 내려놓으세요. 이건 조금 섬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제 이웃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하루에 건강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너 시간씩 검색하세요. 이게 암에 걸린다더라. 저건 치매에 좋다더라. 그러다 보니 매일 불안해하십니다. 어제는 이게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게 나쁘다는 기사가 나오면 또 불안해하시죠. 혈압을 하루에 5번도 넘게 재시고 조금만 이상해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십니다. 이게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받아야 합니다. 약도 제때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식단도 신경 써야 하죠.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해칩니다. 걱정 자체가 병이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한 할아버지는 올해 85세이신데 정말 건강하십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당히 조심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어. 그리고 걱정은 안 해. 걱정해봤자 아플 건 아프고, 안 아플 건 안 아픈 거니까. 참 명쾌하지 않습니까? 건강 정보는 하루 30분 정도만 보세요. 정기 검진은 받되 매일매일 자가 진단은 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주의 깊게 듣되 과민 반응은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70년, 80년을 우리와 함께 해온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조금 더 나를 믿어주세요. 여섯 번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절약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 쌓아온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물건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소중했죠. 버리지 못하고 쌓아만 갔습니다. 그러다 집안 정리를 한번 크게 했습니다. 30년 된 옷, 10년 동안 안 쓴 그릇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물건들 과감하게 정리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넓어진 것도 좋았지만 마음이 더 시원해졌습니다.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물건들, 나한테는 소중하지만 자식들은 별로 필요 없어 할 거라는 거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삽니다. 필요한 건 쓰고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들 과감하게 정리해보세요. 기증하거나 나눠주거나 버리세요. 오래된 사진들, 사진첩을 모두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옛 추억들, 여러분이 떠나면 가족들에게 짐이 됩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일곱 번째,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늙는 게 두렵습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것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모두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우리 인생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니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니까요. 어디에 선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60대까지는 늙는 게 두려웠어.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깨달았지. 이게 바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는 걸. 이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나로 살면 되니까. 멋진 말씀이죠? 주름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지도입니다. 흰머리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증표입니다. 느린 걸음은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며 살 수 있는 여유입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품위 있게 당당하게 나이 드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70세 이전에 버려야 할 7가지. 첫째, 남의 시선과 체면. 둘째, 완벽주의. 셋째, 과도한 자식 걱정. 넷째, 과거에 대한 후회. 다섯째, 건강 염려증. 여섯째, 물질에 대한 집착. 일곱째, 늙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직 연습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그 시간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볍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70대, 80대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입니다.